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윤창중 씨 관련 기사를 먼저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도 거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종합일간지가 윤창중의 행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이 단연 돋보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윤창중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로 미국 경찰에 신고되자 그를 격리 차원에서 급거 귀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창중의 도피성 귀국은 청와대 수뇌부의 지시였습니다. 본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로 도피했다는 겁니다. 어제 윤창중 씨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에 대해서 이남기 홍보수석은 부인했고요. 부인했었는데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한겨레가 일면에 실은 내용을 보면은 예. 대통령의 일정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대통령과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윤창중 전 대변인을 방미 본진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를 대통령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데려갈 수 없었고 워싱턴에 홀로 남아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다. 본진에서 격리가 곧 귀국 조처였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랬을 법하네요. 예. 예. 자, 이런 청와대 결정과는 별개로 윤창중 전 대변인도 현지에서 미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직원에게 비행기 시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등 귀국을 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표를 누가 끊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대략 한겨레 보도로 본다면은 예. 자의반 타의반으로 귀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 닮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역시 관련 기사입니다만 예. 동아일보 기사 하나 소개해 보십시다. 윤청중 전 청와대 대변인 토요일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말들이 허구고 허위임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 그랜드 하이엇 호텔 자신의 방에 담당 인턴을 불렀다는 사실이 사실이 보도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윤창중 씨는 토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부인했죠. 방 입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을 봤습니다만은. 자, 이와 관련해서 전성호 뉴욕 총영사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이 오늘 실렸는데 예. 내가 인턴 교육을 시켰고 인턴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그날 인턴이 날 찾아왔다. 윤창중 씨가 방으로 불러서 올라갔는데 술을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는데 괜찮으냐고 묻더라. 그러면서 윤창중 씨가 직접 룸서비스 전화해서 주문해도 되는데 늦은 밤에 자신을 불러 시킨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인상이었다. 예. 이에 대해서 자신의 방에서 술 한잔 하자라고 이제 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죠. 윤창중 씨는 부인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성호 뉴욕 총영사관 공보관은 그런 루머가 돌아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 인턴이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 당시 같이 활동했던 인턴들에게 물어봤는데 인턴들은 그 인턴이 방에 올라갔을 때 윤창중 씨가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나가려고 했는데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얘기해서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예. 그러면서 그 인턴이 울먹였다고 하더라. 아니 윤창중 씨는 빤히 드러날 말을 이렇게 어제 그러면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윤창중 씨는 어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야. 이와 관련해서 전성호 뉴욕 총영사관 공보관은요. 담당 인턴이 나가려는 순간 윤창중 씨가 그냥 가려고? 라고 했는데 과연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동아일보 가려고 기자에게. 이래 물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야.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일보 기사
또 있군요. 예, 사면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윤창중 씨의 성추행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방금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습니다만은, 예. 자, 윤창중 씨는 그렇다면 미국에 자진 출두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진실만을 밝히고 법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고 토요일에 밝혔는데, 미국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법의 처분을 받을지 그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밝히려고 메모는 적어놨는데 막박. 글쎄요. 그 사진이 또 예, 공개됐더라고요. 지운 내용이 또 사진을 통해서 뉴스원 통해서 이제 예. 인터넷에 유포가 됐는데 말이죠. 진실만을 밝히려면 가서 떳떳하게 조사받으면은 예. 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윤창중 씨가 자진 출두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한국일보의 시각입니다. 예. 우선 그 피해자인 여성 인턴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윤창중 씨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을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나설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사건을 경범죄성 성추행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창중 씨가 애써서 본인 발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사를 받는다. 이건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예, 손해를 자초하는 꼴인데 예. 과연 그러겠는가라는 것이 한국일보의 시각입니다. 예. 자, 조선일보에 실린 미국 언론의 보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앞서서 황준호 기자도 거의 모든 외신들이 한 번씩은 다뤘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CNN 방송 같은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호평으로 언론을 장식하기를 희망한 박근혜 정부의 이번 사건보다 더 창피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한미동맹 60주년 대신 윤창중 씨의 추문으로 도배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이른바 윤창중 스캔들이 미국 방문에서 매끄러운 성과를 거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윤창중 씨가 대선 전에 보수 논객으로 활동할 당시 과격한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그 사람으로 임명해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윤창중 씨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렇게. AP통신은 제가 소개하죠. 예. 한국 내에서 이번 스캔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 고 보도했군요. 글쎄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기사를 읽으면서 의문인 게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뭔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과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임금과 관련해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그 보너스 그리고 상여금 이것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뉘앙스, 이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들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인터뷰 기다려 주시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워딩이 성과로 비춰졌던 것은 아닐지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윤창중 대변인 성추문의 피해자는 인턴 예. 미국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인턴 여직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계약직 네. 인턴 여직원의 눈물과 네. 관련해서 서울신문 기사가 하나 있군요. 네. 서울신문에 이면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의에 접수된 지난해 직장 내 성폭력 상담 125건 가운데서 계약,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의 피해 사례는 61건으로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48.8%였는데요. 여성가족부의 최근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성추행 이것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자, 사실은 직장 내 성폭력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이 상사의 합리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부장적이고 위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조직 문화가 피해를 본 하급 직원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그 최근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비율은 정규직보다 2배가 높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92.9%가 참고 넘어간다. 왜냐? 업무 인사 고과상 불이익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한 걸 보니까요. 예. 술 접대 자리 따라갔더니 사장이 호텔에 같이 가자고 예. 했거나 또는 근무 평정 상담하자고 불러내 나가봤더니만 강제로 입 맞추고 추행을 했다. 예.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사실은 취업된 여성들에 한한 건데요. 예. 취업 지망생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런 성추행도 상당하다는 것이 뭐 정평이 나 있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나도 성추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 그런 가능성에 스스로 조심하고 또 스스로 근신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자기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 글을 훑어봤더니만요. 네. 한국 남성들의 접대 문화, 예. 음주 문화, 예. 술 문화 예. 이것을 지적하고 자성한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되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윤창중 기사로 돌아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하나 있군요. 자, 윤창중 건에서 보는 청와대 시스템의 문제점 이것도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상황 파악도 대응도 우왕좌왕 청와대가 파문을 키웠다.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하면서 직언하는 측근을 찾기 힘들고 앞장서서 사태 수습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설명 못하고 말을 흐려서 의문이 증폭됐다. 각 수석실 간의 정보 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이게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사태 발생 후에 예. 제때 수습하지 않고 예. 또 대통령한테도 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보고한 거 이런 것은 시스템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도피성 귀국 이것이 청와대 수뇌부의 지시였다 하니 예. 조선일보의 기사는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중앙 기사가 또 뒤따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윤창중 씨의 그 토요일 기자회견을 지켜본 청와대 행정관의 입장을 중앙일보가 오면에 싣고 있는데 TV로 회견을 지켜본 한 비서관은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인터뷰했던 선임 행정관은 솔직히 저분 그만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 선임 행정관이 윤 대변인 바로 직속 부한데 글쎄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은 예. 또 다른 행정관 이야기입니다. 당장이라도 그 윤창중 씨에게 욕을 들은 사람 150명은 불러 모을 수 있다. 거짓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예. 욕설을 하거나 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윤창중 씨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 얘기는 욕 들은 사람 150명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또 기자들 중에서도 내 핸드폰에도 윤창중 씨의 욕설이 녹취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평소에 네. 그런 은행이 이번 일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예. 그런 거였다. 그런 투의 기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대략 윤창중 씨에 대한 인물평이 여기에 다 녹아나 있지 않습니까? 예. 윤창중 씨가 귀국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받은 거기에는 진술서에는 본인이 속옷이었다. 예. 속옷이 아니라 알몸이었다. 네. 그다음에 그 인턴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 예. 이것을 진술하고 자필 서명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래 놓고는 뒤집었죠. 그래, 이게 어떻게 돌았으면 드러날 일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자, 조선 기사는 이번 기사는 뭡니까? 예. 자, 뭐 통상 좀 다른 기사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윤창중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예. 최승현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안철수 의원은 대선 때부터 바이버만 쓴다고 합니다. 바이버만 쓰도록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아는데요. 예. 대략 바이버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버가 뭡니까? 예, 우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예. 요거는 우리로 말하자면은 카카오톡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미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버의 기능은 바이버를 좀 우리나라의 보안을 안다는 사람들은 다 바이버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이게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이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는 야당 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예. 뭐 이런 보안이 중요할 때는 바이버를 이용하는데요. 아, 저도 오늘 좋은 정보 하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톡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예. 여하간 이런 그 야권의 풍경을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고요. 예. 자, 뭐 경향신문 기사 예. 하나 더. 한두 개만 더 해봅시다. 예. 시간이 다 돼갑니다. 신면 기사입니다. 예. 남양유업 광고, 남양유업 광고, 이 광고를 회장 동생 회사에 99% 몰아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목만 얘기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예. 기사가 너무 많으니까. 신세계가 편의점을 차린다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도 눈길을 지금 끕니다. 이마트 있는데 뭘 또 해요? 이게 동네 골목골목에 편의점까지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두드리 맞을 각오를 하는 모양이군요. 골목 자, 다음은요. 예. 자, 그리고 중앙일보,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가 이제 유사보도에 대해서 칼을 빼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든다고 합니다. 짜고 치는 겁니까? 뭡니까? 자, 마지막 기사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경향신문 12면 기사입니다. 국정원 의심 댓글 수사 대상 개인정보가 5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직원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포털 사이트로부터 이제 검찰이 이 글 쓴 사람 이 개인정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검찰이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말도 국민들의 기대치 또 예상치에 근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박수는 박수대로 치고 예. 또 주목은 주목대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와 함께했습니다. 예.